자, 지금 3차시 기호, 4차시 축척, 5차시 등고선이죠.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님들 한번 구분해서 편리한 대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3차시, 4차시를 하고, 첫 번째 방법은 3차시, 4차시를 공부하고 5차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3, 4, 5차시를 한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습 하고 등고선 만들기.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와 법리의 17쪽, 18쪽 묵독을 먼저 합니다. 자, 5번 합니다. 자, 여기는 무슨 내용이죠? 기호와 법리에 대한 교과서 설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호를 한번 외워보는데요. 기호를 뭐 다 외우는 것이 교과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호는 한번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카드로 외우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지도의 기호 가운데 3학년 2학기 때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의 생활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기호 같은 경우도 자연환경과 연관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에 연관된 거, 그리고 산, 이거 외워두면 좋겠죠. 그죠? 산. 그 다음에 뭐 밭, 외워두면 좋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 외워두면 되고, 자, 인문환경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학교 외워놔야 되겠죠. 그죠? 학교. 자, 그 다음에 요거 산. 자, 학교. 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여기 뭐 도서관, 우체국 이런 게 뭐 도서관, 우체국. 그 다음에 행정복합센터 있습니다. 행정복합센터. 그 다음에 뭐 교통에 관계된 거, 뭐 이 정도로 외우면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정도 되죠. 그래서 플래시카드는 A4 종이를 갖고 A4 종이를 크게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제 이쪽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문제 쪽 이쪽이 답이죠. 정답은 산.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접습니다. 그러면 플래시카드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쪽 편에 이쪽 편에 문제가 있으면, 자, 반대편 이쪽 편에는 답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2인 1조로 짝이 돼 가지고, 자, 문제를 맞히면 플래시카드를 가져가고, 못 맞히게 되면은 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세트 뒤로 넘깁니다. 못 맞추고 난 다음에는 답을 보여주고 세트 뒤로 해서 다 맞을 때까지 문제를 풀이합니다. 2인 1조에서 암기 숙달 부재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교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18쪽, 19쪽 풀이 같이 해봅니다. 빠르게 5분 정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호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호 공부, 기호 검역 공부. 자, 이제는 축척 공부를 또 연결해서 합니다. 자, 20에서 21쪽. (20에서 22쪽이죠) 묵도 개보기 5분. 그 다음에 교사가 직접 교수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퀴즈를 냅니다. 자, 10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분 걸리죠? 15분, 35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모둠끼리 서로 퀴즈 내는 구조가 있습니다. 모둠끼리 퀴즈가 아니고 모둠 서바이벌 퀴즈 구조로 요 공부를 정리를 합니다. 자, 요것도 10분입니다. 모둠 서바이벌 퀴즈 구조로는 요거는 기호 부분과 축척 부분을 같이 퀴즈를 내는 시간이죠. 선생님들 이거 꼭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합니다. 이거는 좀 진화된 도전 골든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맨 앞에 학생이 지금 모든 칠판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면은 뒤에 학생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모둠별로 4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맞히면 칠판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문제를 맞히면은 앞에 학생이 계속 칠판을 들고 있고, 자, 못 맞히면 뒤에 학생에게 칠판을 줍니다.
그래서 최종 자 모둠 점수를 주게 됩니다. 어떤 모둠이 제일 높을까요? 모둠 칠판이 앞에 있는 모둠이 점수가 제일 높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난 다음에 5차 시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영상을 보여주고 또 든 것은 만들기 활동지로 만들기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척이 되겠죠. 이 기호 부분, 축척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이들이 좀 똑똑한 애들이 많다. 좀 이렇게 할 때는 여기 기호 축적 등고서를 한꺼번에 1차시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가르치기 할 때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랬죠. 이 방법을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셋 까고 하나 남기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1조 4조는 기호 공부를 합니다. 이때 2조 5조는 축척 공부를 하고 3조 6조는 등고선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모든 대표 한 명씩이 나와서 이렇게 할 동안에 모든 대표는 선생님께 나와서 자기 분야에 가르칠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내용도 배웁니다. 이때는 중요한 부분 줄긋기와 네모 표시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5분 또는 10분을 줍니다. 5분 또는 10분을 줍니다. 자, 이렇게 다 했지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기호 공부할 때 자, 1모둠으로 치면은 1모둠 대표, 4모둠 대표가 여기 와서 배울 동안에 나머지 3명, 1모둠에 3명, 4모둠에 3명은 자기 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둠 대표가 돌아가서 자기 분야를 자기 모둠에 가르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모둠 대표는 1모둠 3명에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친다 할 때는요, 이게 5분의 시간을 주는데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게 총 5분인데 첫 번째는 책을 읽어라. 1분. 두 번째는 교과서를 보고 줄 긋고 네모 표시를 하라. 1분. 세 번째 가르칩니다. 2분 또는 3분. 네 번째 퀴즈를 냅니다. 1분.
이렇게 이제 시간 안배를 해주고 이때 교사는 타임키퍼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시간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5분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는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1모둠 3명이죠. 자, 1모둠의 대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1모둠의 3명은 2모둠으로 이동. 자,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모둠의 아이들은 2모둠으로 가겠죠. 그럼 2모둠의 아이, 2모둠의 학생들은 3모둠으로 갑니다. 그럼 3모둠의 학생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1모둠으로 갑니다. 대표만 남고 나머지 아이들이 다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4모둠은 5모둠 아이로 가죠. 3명. 5모둠은 6모둠으로 가고 6모둠의 3명은 어디로 갑니까? 4모둠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이동 후에 가르칩니다. 똑같이 5분 걸리겠죠. 5분. 자, 그러면 몇 번 이동합니까? 한 번, 2번 이동합니다. 2번 이동해서 다 배웁니다. 곱하기 2번 하면 10분 걸립니다. 이렇게 10분.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총 몇 분이 걸립니까? 10분, 25분 정도가 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 스타맨 뽑기 구조로 이 교사가 마음대로 학생을 대표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후보에도 한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뽑힌 A에게 퀴즈를 내면은 세 번째로 다른 모든 대표에게 나머지가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귓속말로 귓속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말하기. 자, 이렇게 해서 한 차시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 이거 5분 하면 되겠죠. 5분.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지금 중요한 그 지도의 기본 요소가 되는 기호, 축척, 경고선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혹시나 조금 제대로 못 배울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직접 교수법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교사의 직접 교수법으로 가르치기. 직접 교수법으로 가르치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차 시에 그 다음 차시에는 이거와 똑같이
영상을 보고 요건 똑같이 합니다. 영상을 보고 영상 자료가 있죠. 영상을 보고 경고선을 만들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퀴즈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요 복습이 교사 가르치고 자 퀴즈의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 퀴즈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서바이벌 퀴즈로 하면 모든 서바이벌 퀴즈 구조로 추천드립니다. 자, 3차시, 4차시, 5차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3차시, 4차시 기호와 축적 공부를 하고 등고선을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호, 축적, 등고선을 한 차씩 같이 공부하고 복습 후에 등고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보시면은 자 기호 공부 자 책을 묵독하고 난 다음에 기호를 플래시카드 외우기 방법으로 기호를 한번 외워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교과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이제 축척 방법입니다. 자, 묵독하고 가르치고 또 모든 서바이벌 퀴즈 구조로 공부합니다. 등고선 공부 영상 보고 만들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학생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암기하는 그런 종류고 두 번째 방법은 좀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색하고 하나 남기 방법인데요. 각 모둠에서 각 기호나 축적이나 등고선을 공부를 할 때 모둠 대표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모둠 대표가 자기 모둠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색깔이 하나 남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죠? 예. 3명이 1조는 2조에 가고 2조는 3조에 가고 3조는 1조에 갑니다. 첫 번째 한 번 이동 배웠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동 배웠다. 이렇게 두 번 하면은 세 가지 개념을 다 배우게 됩니다. 요거 10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색깔과 하나 남기 방법은 한 명이 가르치죠. 한 명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모든 내에서 좀 똑똑한 아이들이 많으면 2대2로 가르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트너 구조라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학생이 좀 똑똑한 아이들이 많다 싶으면 좀 많이 늘리면 되고 좀 그렇지 않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뭐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차씩 끝내고 두 번째 복습 교사가 좀 이게 학생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겠죠. 중요한 기준들. 그래서 교사가 가르치고 퀴즈 내는 방법 한 차씩 그 다음에 등고선 만들기 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에 모든 서바이벌 퀴즈 구조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 상당히 재밌어 합니다. 자, 6차 시입니다. 6차 시는 과정 중심 평가 차시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은 뭐죠? 우리 성취 기준을 적절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 학생의 수준에 맞게 평가하는 거죠. 상중하라고 했을 때
이게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도달 못함이 아니고 하 영역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성취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지도의 각 요소를 알고, 지도의 각 요소가 뭐겠죠? 방위, 축척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호, 등고선 이런 거죠. 이거 알고 이 요소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하기. 이것이 평가 성취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수업은 우리 60분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교과서는 2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울산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울산 지도를 통해서 울산 지도를 보고 방위표를 봤을 때 울산 지역의 특징, 방위표를 봤을 때 특징, 그 다음 기호를 봤을 때 울산 지역의 특징, 축척을 봤을 때 울산 지역의 특징, 등고선을 봤을 때 울산 지역의 특징을 조사합니다. 협동학습 구조는 빈 의자 찾아가기 구조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분 걸리냐 하면은 이거는 15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 15분 걸립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울산 지도를 보고 학습지에 여기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알게 된 것을 각각 씁니다. 자, 첫 번째 알게 된 거, 방위표를 보고 알게 된 거, 기호를 보고 알게 된 거, 축척을 보고 알게 된 거, 등고선을 보고 알게 된 것을 자, 자기 기록. 여기는 추가로 더 기록할 것이 있으면 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먼저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쓰고 자리에서 읽습니다. 세 번째는 일어서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일어섰으니까 이것은 빈 의자가 되겠지요. 세 번째는 일어선 다른 사람, 빈 의자가 있는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거 학습지에 추가로
기록합니다. 자, 방위표를 봤을 때 우리 비계를 한번 설정해 줄 수 있겠죠. 방위표를 봤을 때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 지역 도시는 울산은 어떤 도시의 서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울산 안에 있는 어떤 곳은 어떤 곳의 무슨 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자, 기호를 봐서는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주로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 특징적인 것 기록하면 되겠죠. 산은 뭐 어디에 있다, 어떻다. 그 다음에 뭐 학교는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 축척. 여기서 알게 된 거. 자, 힌트 준다면은 어디와 어디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등고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산은 어떻고, 그 다음에 땅 모양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15분 동안 자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합니다. 자, 과정 중심 평가. 자, 주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고 지도로 그리되 지도 요소가 들어가도록 그리며 또 우리 지역의 특징, 자, 요것을 가지고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과정 중심 평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울산 지도를 보고 방위표 관련 특징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위표 관련해서 어느 도시, 뭐 도시가 어느 쪽에 있다, 도시 안에서 어느 쪽에 있다, 어떤 곳은 어떤 곳, 어느 쪽에 있다. 기호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특징적인 것 기록하고, 축적은 뭐가 무엇이, 거리, 그곳은 산과 땅의 모양, 이런 식으로 찾아봅니다. 이것을 연습 단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합니다. 위성 지도를 보고 지도 요소들이 들어가게 지도를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징을 씁니다. 우리 지역의 특징을 쓴다는 것은 과정 중심 평가 성취 기준에 지도 요소를 알고 생활 속에서 지도 요소를 생활 속에서
활용한다와 연관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의자 찾아가기 구조, 요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꼭 한번 이 카페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차시입니다. 자, 생활 속에서 지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28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협동학습의 파트너 구조를 공부를 합니다. 파트너 구조 또는 텔레폰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구조는 1대1로 서로 공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텔레폰 구조는 3명이 한 명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가르치기 활동을 할 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활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가르치기 쉬운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가르치기 쉬운 내용이어서 이 구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파트너 구조를 활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자, 1대1 또는 2대2로 해서 자, 앞에 사람은 A라고 칩니다. 이것도 A팀, B팀이라 칩니다. 자, A는 몇 쪽? 28쪽 공부. B는 30쪽 공부. 29쪽 공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르치기죠. 자, 이렇게 하는데 몇 분 걸리면 되겠습니까? 15분 정도 생각합니다. 자, 가르치기는 어떤 단계로 하라 그랬죠? 자, 이거는 첫 번째 학생에게 먼저 내용을 읽어라. 두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요한 부분 줄 긋고 네모 표시 그대로 따라 표시해라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드디어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합니다. 자, 요거 한 5분 정도 시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텔레폰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모둠에서 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분리시킵니다. 두 번째, 모둠 내에 3명이 공부할 부분을 공부합니다. (28에서 29쪽을) 공부합니다. 세 번째, 모둠 1인이 돌아옵니다. 네 번째, 3명이 한 명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다 끝냈지요? 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개 중에 학급 분위기에 맞게 학생의 어느 정도 조금 똑똑한 아이들이 많으면 이쪽을 하시고 아닐 경우는 이쪽을 해도 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거도 15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기준으로 계속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평가를 하면 되겠죠. 자, 스타맨 뽑기로 평가를 합니다. 자, 10분 정도 합니다. 25분 걸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과서 31쪽 주제 정리 합니다. 31쪽 자, 주제 정리 혼자 풀이 후에 지도서 다 보고 혼자 채점합니다. 그 다음 검사 맞습니다. 요거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32쪽, 33쪽은 교과서 32에서 33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차 시는 이렇게 다 끝내고요. 마지막에 8차 시. 자, 8차 시는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는 단어는 항상 배운 공책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일과의 내용 정리를 자 마인드맵으로 해도 되고 표로 해도 되고 그림을 하고 이건 마음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상적인 것 기억 남는 부분 정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고 세 번째 전체 퀴즈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차 시는 생활속 지도를 활용하기입니다. 28에서 30쪽 파트너 구조와 텔레폰 구조가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기를 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여기 대해서 파트너 구조 28, 29쪽 공부하고 가르치고 텔레폰 구조 한 사람 분리 후 3명이 가르칩니다. 한 명에게 이 이후에 평가하고 교과서 풀이하는 것입니다. 8차시 정리학습은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억 부분의 그림 등을 정리하고 평가합니다. 배운 공책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반은 1-1 지도로 본 우리 지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